저희가 지금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 위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올라, 소비요정 마케터 노라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라는 뜻으로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이나 시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제가 좀 심심해서 포브스가 밝힌 9가지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해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괜찮은 트렌드 몇 가지랑 저만의 개인적 견해를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마케터가 시간 있으면 뭐 트렌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셔야만 하는 이유가 트렌드 공부만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싸이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능에서 이분이 한 말인데 다음날 나 빼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하고 막 기대가 돼서 눈이 번쩍 떠진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 좀 그런 상태여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가 제 삶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제 삶에서 제 인생을 바꿀 몇 번의 기회가 온다면 저는 그중 하나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안정적이고 행복한 기존의 사회에서는 이 기회라는 게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들이 절대로 이것들을 움켜잡고서 놓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급작스럽게 무언가가 바뀔 때, 이럴 때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판을 새로 짜셔야 해요. 내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 위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디에다가 내 시간, 돈, 내 삶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계셔야 해요. 한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세계가 B씨와 A씨로 이제 나뉠 거다,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뉠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우스갯소리이기만 한 걸까요? 세상은 앞으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할 거고 저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럼 바로 첫 번째 트렌드부터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더 많은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입니다. 포브스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터치스크린 시스템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제 등에 있어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배제되는 얼굴 혹은 제스처 인식 인터페이스의 확장이 예상됩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머신 비전 인터페이스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머신 비전이란 기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판단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사람이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자율적인 체크아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의 행보에서도 비접촉식 인터페이스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5일 IT 매체 애플 인사이더는 애플이 지난달 28일 미국 특허청이 부여한 특허 2건을 유저가 다른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특허가 웨어러블 인터랙티브 사용자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특허에 따르면 웨어러블 인터랙티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손바닥, 손끝, 손가락 등의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다면 아이폰이나 아이맥에 손을 직접적으로 대지 않고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죠.
물론 너무나 많은 특허를 내는 애플이기에 이런 모든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건 사실이죠. 자소서를 쓸 때도 저라면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쓰겠어요.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누군가 울면 누군가는 웃는다고 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즈니스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반대로 편리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온라인 주문과 배달 주문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발전한 사업 부문임에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나 마켓 권리, 배달의 민족과 달리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직접 쇼핑몰을 만들거나 어플을 만드는 회사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직을 고민하신다면 혹은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제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겠죠. 이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끼인 세대 중 아날로그만을 고집하던 사람들 역시 디지털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장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굳어져 버린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이 집과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에 적응하도록 만들었죠. 집에서도 회의, 수업, 운동 등을 계속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찾음으로써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꼭 해외로 나가야만 하지 않고 화상통화로도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줌과 같은 비대면 업무 지원 플랫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만 봐도 이러한 시장 현황을 잘 엿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저는 스타트업에서는 줌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저도 줌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상 회의가 퍼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투자도 많이 받고 조금 더 원활한 인프라가 더 빨리 구축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번째,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에 관한 논의가 글로벌적으로 아주 활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는데요. 재택근무와 비대면 상품, 서비스의 수요가 늘면서 중국 경제, 산업 활동 전반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트러는 향후 중국의 유망 분야 키워드를 홈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진출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서 H는 건강, 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로 떠오른 헬스케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존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정부의 원격 진료 도입 발표를 일주일 만에 걷어들이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반영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대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과 비대면 신사업 성장 기반을 놓친다면 연간 국내 총생산 2조 4천억 원에 다르는 증대 효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디지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브리드 이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이벤트 테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온라인 청중들도 행사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온라인 청중이나 현장 참여자는 모두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경험이나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죠. 제가 10cm의 팬인데 이 권정열 씨가 라이브 방송이라고 불리는 라방이나 그 랜선으로 하는 콘서트, 랜선 콘서트인 랜서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유튜브 구독자 수도 정말 많이 늘었고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게 되면 확실히 남과 다른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되게 팬으로서 응원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 대면 이벤트가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이벤트 일부가 직접 발생하고 나머지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주목해볼 만한 포브스의 포스트 코로나 예측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취직이나 이직 혹은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트렌드를 반드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기업 로켓에 올라타야 하는지 혹은 어떤 아이템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다시 터져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보니 이 코로나의 끝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 시작의 끝이었다. 코로나 시작의 끝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저는 또 유용하고 즐거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기다려주실 거죠? 다음에 만나요. 아디오스.